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향후 2년간의 기대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규 모델 3 판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중국에서의 판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모델 3가 중국에서 잘 안 팔리고 있을까요? 안 팔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연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S&P 500이 0.01%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우나 나스닥이 지금 달리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동안은 달리는 말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간 기준 상승률은 S&P 500이 2.5%, 나스닥이 2.9%로서 3대 지수 모두 7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2017년 이후 최고의 상승 지금 시즌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역시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처럼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돌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주가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대감이 작용하는 순간에는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자 연준 위원들이 좀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인플레 완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인플레가 언제든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유가가 70불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80불대, 90불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 내년 3분기에나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은 내년 1분기부터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지금 너무나도 잘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이 14,800을 기록을 하면서 2023년 들어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워낙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세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물가 지수만 정말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모습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이 PC 물가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 PC 지수도 충분히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PC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력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1월 31일에 금리 동결확률은 어제 대비 더 올라갔어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년에 언제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지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모두 6차례의 금리 인하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의 3차례 금리 인하 발언이 맞을지 아니면 시장의 이 6차례 금리 인하가 맞을지는 내년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0.98% 오르면서 253.5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늘색 선에 역사적인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은 오늘 좀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한 3차례의 모습에서도 뚫어내고 다시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저항선을 힘차게 뚫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좋은 4분기 인도량 발표와 함께 마진율도 다소 개선되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을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인도량이나 4분기 실적이나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치면은요. FSD 버전 12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 FSD 베타 출시라든지 이러한 즉 PER 지수를 높여줄 만한 그런 호재가 터져줘야지 강력하게 또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역사적인 갈림길에 다시 한번 놓여있는 테슬라 주가인데요. 근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이 하늘색 선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을지 아니면 뚫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강력하게 여기를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 250불 때는 내년 포워드 EPS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58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PEG 값으로 치면은
1.6에서 1.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7개의 기업이 있죠. 현재 이 7개 기업을 매그니퍼센트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빅테크에다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AI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PEG 값으로 보면 테슬라는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보다는 좀 비싼 편인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지금 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절대적으로 지금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주 주간 판매량, 특히 중국 로컬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5,400대가 나오면서 그다지 테슬라 주가 센티먼트는 좋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200만 대 리콜 기사도 있었죠. 물론 OTA로 해결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역시나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주 상승은 매크로에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내 로컬 판매량의 최근 트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반은 모델 Y고 녹색은 모델 3예요. 모델 3 리프레시가 10월 말부터 중국 로컬에 풀리면서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죠. 여기 녹색이 없는 구간은 모델 3 리프레시를 만들기 위한 공장 라인 업그레이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3 생산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모델 3가 모델 Y보다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모델 Y 판매량이 중국 내에 훨씬 많아요. 자, 그리고 모델 3 리프레시가 나오면 자, 10월 달 말부터 중국에 풀리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이 수치가 올라갈 법도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델 3가 정말 중국에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파란색 반은요,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죠.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제 1000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100만 원도 안 돼요.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 자, 이거는 중국 내 가격 갭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일부러 테슬라가 중국의 모델 3보다 모델 Y를 더 많이 판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델 Y가 모델 3보다 더 비싼 모델이고 SUV죠. 자, 상품성으로 보면은 모델 Y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1000불도 안 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중국 고객들은 모델 Y를 사겠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은 모델 Y에 집중을 하고 유럽의 모델 3를, 특히 이 리프레시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가 베를린이 유럽에 있는 유일한 공장인데 모델 Y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유럽 내에 구색을 갖추려면은 모델 3를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 라인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모델 3를 유럽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유럽 내에서 이 모델 Y와 모델 3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특히 남부 유럽이라든지 동유럽 쪽에 모델 3의 인기가 많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모델 Y가 26%, 모델 3가 72%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태리 역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모델 3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 베를린 공장이 독일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모델 3 생산을 안 하고 있죠. 자, 국가별 판매량의 변화를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남부 유럽은 모델 3의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이 빨간색 막대인데 2022년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르는 이런 국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10,000대도 못 팔았다라고 하면, 작년에 뭐 5,000대 팔았다라고 하면 이태리가 거의 20,000대까지 지금 치솟아 올랐어요. 역시나 모델 3가 리프레시 돼서 새롭게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점차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23년이 오히려 전년 대비 좀 줄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부터 해서 남부 유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선 당연히 모델 3 수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가격 갭을 보나 이런 유럽으로의 확산을 보나 역시나 현재 테슬라,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는요, 모델 Y는 중국, 모델 3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판매 시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 모델 3 판매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은 모델 3의 생산은요 현재 계속해서 맥스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만큼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테슬라 주가 역사적인 저항대가 있고 이를 뚫어내려면요. 자, 무엇보다도 이 EPS 전망치가 올라야 됩니다. 마진율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예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코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맞물려서 사람들의 투자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 마진율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차량 가격 인하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더불어서 FS12가 발표가 내년 초에 좀 될 예정에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기업에 라이센스를 준다라든지 다른 국가에 확산이 되면은요, 소프트웨어 마진율이 더 올라가요. 소프트웨어 수익이 더 올라가고 특히 중국과 유럽에 FS 베타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 가시성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면서 최근 뭐 2022년 말부터 이렇게 테슬라 EPS 전망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2020년과 2021년 초까지는 테슬라의 EPS 전망치가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 Y가 출시를 했고 모델 Y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와 소프트웨어 마진에 더불어서 이 사이버 트럭마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난 2020년과 같은 주가의 영광을 재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어제 찍힌 사진인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또 19대가 기가 텍사스 외부 주차장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세 가지 트림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비싼 모델이 99,000불에 달하는 사이버 비스트인데요. 그것보다 더 비싼 모델로 지금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초기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 비스트 모델에다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추가적인 옵션을 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초기 기념비적인 한정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는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을 통한 그렇게 큰 매출액 성장은 우리가 기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이 되면 연간 10만 대 이상 뽑아낼 수 있는 사이버 트럭의 규모의 경제가 되고 테슬라는 최소 20만 대를 목표로 계속해서 램프업을 시킬 것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진짜 전성기가 어떻게 찾아오느냐라는 건데요. 테슬라의 전성기는 멕시코 공장 건설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방송에 이 멕시코 공장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제 건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언제든지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멕시코 누에보 레온 정부에서 테슬라에게 1억 5,3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돈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죠. 멕시코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테슬라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공장은 건설이 될 것 같아요. 공장 착공 이후에 빠르면 1년, 늦으면 뭐 2년 정도 후에 생산 스타트를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공장이 왜 전성기를 불러올 수 있느냐? 바로 이 공장에서 이 모델 2가 그리고 향후 로보택시의 뭐 기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죠. 이 모델 2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델 2가 나오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순간 모델 Y가 나왔을 때처럼 강력한 EPS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이 그래프 하나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주가가 이 검정색 실선이에요. 2년간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동안 쉬었던 것이죠. 아직 정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어요. 다우도 이 정고점을 뚫어낸 마당에 아직 테슬라는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점선이라고 할 수 있는 EPS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향후 2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PS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미래는 그 누구도 확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기대 요인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내년 2024년은요. 역시 매크로 호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왔고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테슬라 전반적인 자동차 모델 판매도 더 이어지고 마진율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는 매크로 상황 호전이 100% 깔려 있어야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매니팩처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역시나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매크로 상황 호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테슬라 주식에 좀 훈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테슬라의 강력한 펀더멘털 상승이 EPS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트럭의 규모의 경제 달성 기간, 그러니까 램프업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린다 했죠? 자, 그러니까 2025년 초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약 한 1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EPS에 이제 EPS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델 2가 양산이 되면서 판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EPS 상승에 크게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진정한 테슬라의 전성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기간의 사이에서 플러스 알파로 역시나 FSD와 로보택시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사이버 트럭 본격 판매라든지 모델 2 판매 시작이라든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FSD 완성과 함께 로보택시 호재가 터진다면요. 이 EPS,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승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PER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아트라운 TV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